남양주 소식공장은 경기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활동하는 시민제작단이 직접 제작하는 방송으로 격주 수요일 저녁 9시 10분 성남 FM을 통해 방송됩니다. 남양주 소식공장 언니 은희입니다. 자, 남양주 살고 있지만 별다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남양주 살고 있지만 어디 놀러 가야 할지 막연할 때, 자, 남양주 살면서 더 나은 내 인생을 만들고 싶을 때 함께하면 좋은 방송. 남양주에 살아볼까 부동산 정보 한 번쯤 뒤져봤다 하면 들을 때 좋은 방송. 자, 남양주 소식공장 출발합니다. 자, 남양주 소식공장 어떻게 우리 은희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바쁘게 열심히 다녔습니다. 늘 바쁘시잖아요. 항상 바쁘죠. 여전히 바쁘시잖아요. 저는 바쁜 척하고 지냅니다. 그런가요? 처음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은희님이 남양주시에서 상상이음단으로 활동을 하신다고 네네. 저희가 몇 번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그 이번에 남양주 상징물 개발이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네네. 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이제 할 말이 많겠구나. 뭔가 이렇게 여기에 관련해서 뭔가 우리에게 또 많은 정보를 줄 수 있겠구나. 제가 그런 기대감에 오늘 달려왔습니다. 그냥 열심히 참여만 해서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네. 사실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이 아니 뭐 또 상상이음단은 뭐야. 그런 게 있었으면 내가 한 번쯤 나가볼 수도 있었을 텐데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간단하게 상상이음단 활동 뭐 어떻게 모집이 됐고 뭐 하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상상이음단은 사실 남양주 시민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디자인 전공한 학생들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남양주에서 정말 이런 책임을 가지고 계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계신 그런 단체의 장분들도 함께 했던 그렇군요.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뭔데 나는 무작위로 나한테 전화 안 오던데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우리 은희님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이제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시면서 블로그를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관련해서 남양주의 여러 가지 맛집이라든지 아니면 멋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소개를 해주시다 보니까 아마 같이 또 이제 상상이음단 멤버로도 이제 전화가 온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제 남양주 상징물 선정. 사실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남양주의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로고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교체를 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제가 신문기사 보니까 25년 만이라던데요. 맞아요. 25년 동안 같은 로고를 사용을 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갖다가 언제부터 하셨었죠? 저희가 올 초에 시작을 했죠. 그렇죠. 한 2월 네. 정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네네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2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가가지고 회의를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최종 보고회를까지 마쳤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남양주의 어떤 뭐 로고나 뭐 어떤 그런 게 굳이 뭐 있을 필요가 있나? 우리는 살면서 걔랑 한 번도 딱히 부딪혀 보진 않는데 뭔 의미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네, 이음단 일단은- 활동하시면서 어떤 의미를? 그게 이음단 활동을 해서 그런 건 아니고 네. 저도 남양주에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저는 의외로 CI를 활용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네. 그동안 25년 동안 같은 걸 사용하면서 약간 촌스럽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남양주라는 그 글자의 잎사귀 세 개. 그래요? 네, 그렇게 있었는데 뭔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님이 바뀌면서도 많이 바꿨었대요, 계속. 근데 그렇게 계속 바뀌는 것보다는 그래도 의미 있는 그런 로고를 한번 바꿔서 오랫동안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그쵸, 생각을 그쵸. 좀 했었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 사실 그 남양주에 바뀐 로고가 이 상징물이 뭐 어떻게 바뀌었는지 대부분 잘 모르시거든요. 저희가 굉장히 발빠르게 그 로고가 새겨진 여러 가지 굿즈들을 상품들을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저희 이 카메라 감독님께서 그렇죠. 양손에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죠. 이런 굿즈가 있다고 보따리상처럼 들고 오셨는데 자, 일단은 뭐 이 쟤들이 왜 생뚱맞게 다 큰 애들이 인형을 안고 있냐. 얘들은 사실 뭐 이제 그 이번에 마련된 굿즈는 아니고요. 그죠? 네네. 남양주 자체를 대표하는 남양주의 새죠, 새. 그렇죠. 네, 큰 학새. 큰 학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크크크. 얘가 낙낙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사실 달라 그래서 봤어요. 그러니까요. 이왕 들고 왔는데 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굉장히 난처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일단 전화를 한번 돌려보겠다. 이렇게 소개하는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탈을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네네. 크크와 낙낙이의 이런 이 남양주를 대표하는 새 큰 학새를 모형을 딴 인형들 일단 이렇게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려 보고요. 네. 자, 이제 그 다음에 도대체 어떤 그 상징물의 이제 디자인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일 네. 기본적인 그 상징물 있잖아요. 네. 그 은희님 가방에 이렇게 보니까는 잠시만요. 그 로고를 한번 보여줘 보시죠. 많아요. 요게 네, 많아. 맞아요. 네. 여기 짠 이렇게 보시면 니은, 이응, 지읒, 니은, 이응, 지읒이 보이는데 이렇게 남양, 남, 양, 주. 그러니까 네, 남양주 맞아요. 초성만 딴 거예요. 디자인 자체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아 남양주를 의미하는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다른 데도 마찬가지야. 이러지 마. 다른 데도. 근데 아까 이게 저희가 왜 은희님이 예전 그 남양주 로고가 남양주 글자에 잎사귀 3개 있었다 했잖아요. 제가 문득 지금 드는 생각에 이분들이 잎사귀를 못 버리시는구나. 아니야. 아니야. 잎사귀를 못 버리고 이제 새로운 남양주 로고에도 또 잎사귀를 또 새기셨구나. 아니야. 문득 이건 이제 그런 생각을 굿즈라서 하면서. 아, 그래요? 이런 모양을 조금 더 추가를 한 거고요. 아니 왜 감싸주는 거야. 제가 봤잖아요. 요게 이 니은, 맞아요. 이응, 지읒이 이제 남양주의 네. 로고인데 네. 이게 조금 의미가 있는 게 여기 이응에서 서로 손을 이렇게 맞잡고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남과 주가 양이라는 글자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네네네. 왜 맞잡을까요? 우리 남양주가 네. 이음과 열림. 아, 그래서 과거와 미래를 잇고 또 어. 도시와 시골을 잇는 어. 그런 듯한 느낌으로 같이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네. 이렇게 서로를 이어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처음 봤을 때 사실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의미. 까만색 모자는 좀 난 것 같아요. 까만색 모자는 제 옆에 이제 화이트색 모자가 있는데 네네. 이건 약간 이건 근데 사실 화면을 보면 되게 예뻐 보일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화이트. 색깔이 이제 파란색에서 초록색으로. 그러니까 도시와 자연, 뭐 과거, 뭐 현재와 미래 이걸 이제 잇는다는 어떤 색깔 이런 거 이제 표시한 것 같아요. 네. 제 해석이 맞는 거죠. 색깔을 조금만 변경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잎사귀 드네요. 안 넣은 게 어디예요? 아까 저희 카메라 감독님이 이거 한 번만 써봐주면 안 되냐는 거야. 아, 내가 써봐요. 나이가 몇인데 지금. 한번 써봐요. 그래서 이게 한번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화이트가 되게 저한테 잘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한번 네, 써보시겠습니까? 한번 써볼게요. 뭐 그렇게까지 뭐 밖에서도 원하시니까. 그럼 남 검은 거 써야 돼? 아, 네, 화장 묻진 않겠지? 자, 일단 이렇게 써봤는데 어때요? 괜찮나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나요? 아, 그렇구나. 아무튼 이렇답니다. 그래서 이게 괜찮아요? 이제 남양주 괜찮아요? 이렇게 로고인 거. 괜찮아요? 아, 그렇구나. 괜찮아요? 약간 그거 같아. 그 외국에 보면은 네. 왜 이렇게 CSI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하러 가야 되는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입니다. 7월부터는 네. 이 로고를 계속 사용할 예정이니까 음.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바뀐다라는 걸 좀 아시고 또 열심히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어떤 분께서 저희 방송을 보시고 투표에 네. 참여했다라는 분이 진짜요? 계셨어요. 그래서 오. 저 되게 약간 뿌듯. 아,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해요. 소정의 상품을 드리고 싶지만 사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이 없어가지고 가진 게 없는 죄송해요. 방송. 아, 저희도 뭐 받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희도 이제 자비로 만드는 방송이라서 죄송합니다. 네. 자, 아무튼간에 이제 상상이음단으로 활동이 지금 마무리가 되신 거죠? 네, 이제 끝났죠. 그렇구나.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정말 이렇게 소통이 잘 어떤 됐냐? 사실 시민 입장에서 좀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의견 내면 좀 이렇게 네네네네. 반영이 되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일단은 상상이 이음단의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다 들으셨어요. 다 들어서 다 정리를 하셔서 거기에서 네. 어떤 의미를 담으면 좋을까 그걸 많이 고민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그냥 그 상상 이음단이 다 결정을 한 게 아니고 그쵸. 예,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투표를 또 거쳤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선택을 한 로고 네. CI인 거고요. 저희가 하면서 굉장히 그래도 우리 의견을 많이 들어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남양주 대표 상징물이 이제 새롭게 바뀌었어요. 뭐 도시와 뭐 어떤 자연, 그다음에 현재와 미래를 잇는 정말 그런 멋진 남양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요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되게 많이 바쁘셨는데 그동안. 네. 자, 그래서 이제 남양주 소식도 이제 전해드려 볼까요? 네. 남양주에서 7월 28일까지 2023년 학예 대학생 시정 업무 체험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계속 들고 계실 건가? 너무 좋아요. 네. 포근해요.
네, 그렇게 실시한다고 합니다. 네. 일단 프로그램이 재밌네요. 네, 이 프로그램이 이번만 하는 건 아니고 사실 매년 여름마다 마련이 됐었다고 해요. 아 진짜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3년째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반성. 아니 왜 이걸 처음 듣지? 네, 그러게요. 이제 아무튼 지난 7월 4일에 남양주시청 다산홀에서 2023년 학예 대학생 시정 업무에 선발된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이 개최됐어요. 네네네. 참석한 대학생들은 39개 부서에서 그 행정사무 보조 등 다양한 행정 현장을 직접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어쨌든 참가하는 대학생들이 사실 이제 남양주에 다 살고 있는 그런 학생들인데 뭐 어찌됐든 간에 내가 살고 있는 곳을 그냥 잠만 자고 가족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생각보다는 네. 내가 뭔가 함께 참여해서 발전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곳이라고 인식이 되면 사실 그건 굉장히 젊은 사람들에도 좋을 것 같거든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 시정 체험 자체가 사실 이렇게 자주 있는 행사나 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남양주는 이게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좀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많이 소개도 했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마련이 되는지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어쨌든 좀 많이 이제 지역에 대한 애착이 생길 것 같은데 남양주가 좀 더 이제 이런 젊은이들이 더 이제 성장하면서 또 같이 이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가 되네요. 그럼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이번에는 찾아가는 1일 탐방 행사도 진행이 되는데요. 남양주 시립박물관, 정약용 유적지, 정약용 펀그라운드 같은 명소 탐방이 있고요. 그리고 휴먼북으로 등록된 안미영 변호사님의 특강이 마련되어서 청년들이 지역 문화자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휴먼북은 저희가 또 한번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사실 2번에 걸쳐서 좀 알려드리긴 했는데 이게 휴먼북이라는 게 정말 말 그대로 사람을 그러니까 어떤 직업에 있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뭐 운동이 됐든 뭐 취미가 됐든 직업이 됐든 오랫동안 관련해서 하고 계신 분을 그러니까 이제 실제 살아있는 정말 교과서로 네. 여러분이 1대1 매칭해서 만날 수 있는 사실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맞아요.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안미영 변호사님이 활동을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특강을 하신다는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 언니님 등록하셔야죠. 알려드릴 게 없어요. 알려드릴 게 없어요. 아나운서로서 그거는 뭐 등록을 네.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은 해볼게요. 네. 방송하시면서 이렇게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남양주에 거주하는 대학생이 있다면은 남양주시에서 매년 여름이랑 겨울 방학 기간에 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곳 가서 체험했던 그 대학생분들 혹시나 인터뷰? 어차피 네네. 남양주 살고 계시니까요. 한번 네네. 모셔서 실제로 가서 어떤 것들을 체험해보고 또 어떤 뭐 장점 단점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면 좋겠다. 혹시나 이 유튜브 보시는 이 참여했던 대학생분 중에 내가 나가서 낱낱이 다 얘기해주겠다고 나쁜 거, 좋은 거, 힘들었다, 좋은 거, 뭐 이런 거 다. 네. 다 이제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은 모셔가지고 같이 중간에 이렇게 앉아서 함께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딱 가운데. 자 이제 다음 소식은요? 네, 남양주에서 이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많죠. 네네네. 그런 분들을 위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제가 아는 분도 이제 남양주 요 근처에서 농사 지으시는데 네. 요즘에 뭐 3기 신도시다 뭐다 해서 땅값이 이제 계속 너무 올라가고 정부에서 이제 땅을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가져가시는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마땅한 가격의 땅이 없어서 계속 이제 바깥으로 이제 더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또 어떤 맞아요. 분들은 여주 막 2천 막 여기까지 나가신다고 그래서 사실 되게 약간 당황했거든요. 왜 그러세요? 뜨끔합니다. 왜? 저희 집도 단쪽으로. 그런가요? 네. 어쨌거나 먹고 네. 살아가야 하는 터전이기 때문에 이런 터전이 개발 때문에 자꾸 흔들린다는 건 좀 마음이 좀 많이 맞아요. 아파요. 누군가가 어디 제가 글을 하나 봤는데 남양주는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도시가 아니냐. 왜 자꾸 이렇게 개발이 되느냐 해서 이제 불만을 토로하신 오히려 분도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뭐 어떤 서울이나 뭐 다른 어떤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 지역을 따라해서 무조건 개발하기보다는 맞아요. 정말 그냥 그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느낌을 잘 살려서 개발할 수 있는 좀 그런 지혜? 이건 약간 지식보다는 도시에 대한 사랑이 좀 많이 담긴 사람들이 그런 개발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은 듭니다. 맞아요. 네. 여하튼 그래도 이번 소식을 들으시면서 조금 힘내셨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네. 이번에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과학화 현대화를 통해 우수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한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를 발굴하려고 한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15회 남양주 농업인 대상 후보를 오는 8월 10일까지 공개 모집을 합니다. 와, 농업인 대상이라는 게 있네요. 네. 약간 연예 대상 같은 이런 느낌인데요. 네, 그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농업인 여러분들이 요새 단순히 농사를 짓는 데만 그치지 않고 더 나은 먹거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련되는 시상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일단 대상은 일반 경종, 과수, 채소, 도시농업, 축산 5개 분야에서 총 3명 내외로 선발을 할 예정이고요. 8월 10일까지 남양주시에서 농업을 하는 사업장이 있고 또 동일한 농업 부분에서 5년 이상 종사를 하거나 조직되어 있는 농업인 그리고 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모집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분들은 뭐 누가 알고 어디다가 추천을 하는 거예요? 네, 각 지역의 읍면 동장 그리고 농업인 지소장, 농업협동조합장들이 이렇게 추천을 하시는데요. 네. 이렇게 추천되신 분들은 농업기술센터와 남양주시 농업인 핵심 인력 육성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어렵네요. 많이 어렵네요. 거쳐서 수상자를 오는 9월 25일에 최종 선발할 계획입니다. 근데 선발한 분들한테는 뭐 혜택이 있는 거예요? 이 남양주시에서 이렇게 선정된 농장이라고 알림팜이 나가고요. 그리고 다음 해에 농촌 지도 시점 사업을 선정할 때 가점이 부여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농촌 그런 다음 해에도 여러 가지 점수가 좀 부여돼서 뭔가 이제 플러스가 되는 게 있나 보네요. 그렇죠. 저희는 잘 이 부분을 잘 모르지만. 그리고 농업기술 대전과 농업인의 날에 본인의 농장 그 우수 사례를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농업인 대상 수상 자체가 사실 너무 큰 경사기도 한데 사실 이 상들이 이 농가에 실제적으로 좀 경제적으로 약간의 그래도 도움이라도 좀 될 수 있는지도 저는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네. 사실 일반인들은 뭐 대상을 받은 뭐 농작물인 뭐든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네네. 그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뭐 활용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맞아요. 이게 상을 받는다 거기다 딱 그치는 게 아니라 뭔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지으신 농산물을 어떤 포장을 또 하는지 뭐 아니면은 또 이 상품을 어떻게 홍보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자, 일단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또 식탁의 또 최전방을 지켜주고 계시는 농업인 여러분들의 잔치니만큼 또 잘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남양주 소식공장, 남양주시, 남양주 TV 유튜브와 또 성남 FM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엔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그새 놓은 저도 거예요, 안고 인형을? 있어요. 사실 네, 배를 네. 가리려고 계속. 네, 남양주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네. 취업 로드맵 7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군요. 뭔가요, 이게? 먼저 운영하는 날짜가 2개가 있어요. 네. 7월 18일 화요일 2시에서 4시, 그다음에 7월 25일 화요일 1시에서 5시 이렇게 있으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고 18세 이상 그리고 39세 이상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주시는 건가요? 네, 먼저 7월 18일의 내용은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는 요령에 관한 사업입니다. 그렇군요. 네, 주요 기업에서 자기소개서 항목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분석하고 또 잘된 사례를 보여주신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게 지원하시는 분의 경험담도 같이 정리해드리고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맞춤으로 자기소개를 작성하는 실습 시간도 같이 가진다고 합니다. 자소서 진짜 정말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뭐 여러 번 써보기도 하고 해보지만 진짜 너무 싫어. 너무 네, 싫고 맞아요.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자기 반성을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간혹가다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큰 전지를 이렇게 펼쳐놓고 나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인생을 한번 쭉 써보라 그래요. 초일에 나의 가장 어떤 뭐 핫했던 거 나의 뭐 생각은 뭐였는지 그때 나는 어떤 뭐 상을 받았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을 전지에다가 쫙 시기별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막 적다 보면 사실 후회와 뭐 하는 걸까 안타까움과. 나는. 그래서 그렇게 적다 보면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회사에는 요런 항목들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로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게 이제 흐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 그냥 무작정 뭐 왜 이 회사에 지원하려고 했나요? 이러면 사실 너무 막막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안 되면 난 딴 데도 가야 되는데 네. 꼭 내가 여기를 보고 한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 로드맵을 네. 작성하는 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한 번쯤 해보시면 자소서를 쓸 수 있는 쓰는 시간들이 좀 더 이렇게 단축을 시킬 수 있다. 일단 정리가 되니까. 그래서 벽에 이제 붙여놓고 오며 가며 내가 이 얘기를 어떻게 좀 잘 만들어서 할 수 있을까. 허황된 얘기를 쓰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시다 보면 조금 그래도 수월해지는 면들이 있어요. 저도 자소서 정말 많이 썼는데 네. 이 생각은 못 해봤거든요. 한번 저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왜 지금 이 나이에? 저희는 계속 써요. 아 그래요? 네, 계속 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한번 알았어요. 해봐야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네. 그리고 7월 25일에는 면접 준비를 도와드리는데요. 네. 이 면접 유형을 파악하고 질의응답에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을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 또 모의 면접도 진행을 해보니까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것 같아요. 좋네요. 네, 그리고 이 면접과 피드백을 그 자리에서 받아보고 또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사실 면접 보실 때 뭐 굉장히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돈 주고 코칭도 받으시고 뭐 이런 데 오셔가지고 또 받으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면접관으로도 활동해보고 면접을 또 제가 직접 이제 또 보러도 가보고 이 양쪽을 다 해봤을 때 느끼는 건데요. 이게 물론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여러분이 얼마나 이제 표정에서 진짜 제가 이 회사로 오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미소. 그 미소를 이기는 건 사실 그 어느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내가 지금 면접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 뭐 꼭 좋은 인상이라기보다는 뭐 물론 좋은 인상을 주면 좋죠. 근데 사실은 미소를 지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첫 번째로 정말 다른 이에게 좋은 어떤 뭐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웃으면서 얘기하면 훨씬 더 목소리가 밝고 예뻐져요.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훨씬 더 굉장히 기분 좋게 느껴지게 하니까 일단은 미소 장착을 무엇보다 1번으로 꼽으시고 긴장이 되지만 그래도 웃으려고 노력하는 모습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면접장이 굉장히 긴장되는 장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미소를 보여야 된다라는 건 이게 미리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색하지만 계속 이렇게 해서 웃고 가는 연습을 좀 많이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좀 지원할 수 있을까요? 네, 남양주 일자리 센터라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블로그가 나오는데 네. 거기에 가셔가지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고 접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상시 모집이니까 오. 여기 근데 문제는 선착순으로 마감이 되니까 안타까워요. 필요하신 분들 얼른 들어가셔가지고 접수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장소는 남양주 일자리 카페인데 금곡동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알아두면은 언젠가는 한 번쯤은 잘 쓰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은희님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 17세기 스페인의 인문학 교수이자 설교자였던 그 발타자르 그라시안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이 어려워요. 계시는군요. 네. 네. 사람을 얻는 지혜라는 책을 이분이 쓰셨다고 하는데 네네네. 이번에 보니까 니체나 쇼펜하우어가 극찬한 인간 본성과 관계에 대해서 최고의 통찰력을 가진 분이다. 뭐 이런 극찬을 이분을 통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몰라봤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하나라도 배울 게 있으면 나의 스승이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친구들을 스승으로 삼아 대화 즐거움도 누리면서 유익한 배움을 얻어라. 사실 나이에 상관없이 배움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사실 얻을 수 있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대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반성을 한번 멋진 척하면서 얘기 한번 해봅니다. 네, 오늘 내 자신에게 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오늘 굉장히 철학적으로 문을 탔네요. 뭐 이런 날도 있어야죠. 맨날 이제 저희가 헛소리하다 다 듣고. 자, 오늘 소식공장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있는 남양주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